안녕. 이번 시간은 시험 대비 개념으로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지수함수, 이름 그대로 함수인데 정의역을 나타내는 x값이 지수에 있는 함수가 지수함수인 거야. 즉 어떤 꼴로 나와야 되는 거야? y는 a의 x제곱꼴로 나온다. 그때 a는 미치니까 밑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면 안 되겠지. 이런 y는 a x제곱꼴로 되어 있는 함수들을 지수함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 먼저 얘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 값을 몇 개 대입을 해보자.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어때요? x가 0일 때는 y값은 1을 지나가네. 그 다음에 1일 때는 2를 지나가고 2일 때는 4를 지나가고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겠다. 그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가? 마이너스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또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점점 값이 줄어들지. 근데 음수값은 나올 수 있어요? x에다가 양수를 집어넣나 음수를 집어넣나 이 2의 x값들은 항상 0보다 크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음수값은 안 나오고 x축에 가까워지게끔만 나오지 0은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고요. 치역이라는 건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y값을 봤더니 x축 위에서 다 존재하죠. y값들이 음수값들이 못 나오잖아. 그래서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프는 항상 지수함수는 지금 봤지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밑이 뭐가 나오든 관계없이 항상 a의 0제곱은 1 나오지.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는 항상 0,1을 지나가요. 이건 기본 형태인 y는 a의 x제곱 꼴을 얘기하는 거야. 평행이동하면 물론 바뀌어. 그리고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항상 a라는 점을 지나가겠지. 그래 놓고 지수함수는 양수를 집어넣나 음수를 집어넣나 y값이 다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0보다 큰 값들만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밑이 1보다 큰 함수들은 어떻게 됐어요? x가 증가할 때 y값이 계속 위로 올라갔죠.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 밑이 1보다 크다고 그랬어. 아까 그렸던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봐. 그럼 지수함수들은 항상 0,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요 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고 점근선이 x축이라고 그랬으니까 x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a의 x제곱 이렇게 1일 때 항상 어느 점을 지나간다? a라는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아까 안 그려봤지만 뭐 해볼까?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 그려볼까? 그러면 0일 때는 2분의 1의 0제곱 1이니까 항상 요걸 지나갈 거고. 자,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네.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점점 값이 적어지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겠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왼쪽 끝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 끝은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x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감소함수를 그려야 한다. 요게 y는 a의 x제곱 되는 거고 얘도 1일 때 a라는 점을 지나간다라는 거. 이 그림만 기억을 해주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a가 0이랑 1 사이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3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4번이 해결이 되겠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함수는 a가 1보다 클 땐 거고요.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이 감소하는 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a라는 건 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밑이 0이랑 1 사이면 감소함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자, a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건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대칭이동 배웠을 때 x의 부호가 바뀌었네?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어? 그렇지. y축 대칭이다 그랬었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y는 a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서로 y축 대칭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요. 요 그래프 정리됐어요? 자, 지수함수는 기본 형태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꼴로 나올 거고 밑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한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0,1을 지나가면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로 그려질 거고 밑이 0이랑 1 사이면 감소함수로 그려진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따라서 점근선은 x축이 된다라는 거. 그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예제 1번 같은 문제들이 이제 풀리는 거지. 예제 1번 봐볼게요. 함수 y는 4의 x제곱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밑이 4네요. 자, 밑이 4라는 건 1보다 큰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자, 옆에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잖아. 밑이 4니까 항상 지수함수는 0,1 지나가면서 증가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주면 되지. 그래놓고 이제 보기를 찾아보자. 점 1,4를 지납니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럼 1,4 지나가는 거 맞네.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지?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정근선은 우리 x축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y축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된다? x축. 틀린 거 3번이겠네. 그래프 그려보지만 3, 4분면 지나가지 않죠. 그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음. 자, 예제 2번 봐볼게요. 예제 2번은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세요. 그랬네. y는 3의 x-1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랬어. 자, 그럼 얘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우리가 밑이 3인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 0,1을 지나가면서 증가함수를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3의 x제곱 그래프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0,1을 항상 지나가는 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1,3을 지나가는 그래프로 바뀌겠지. 그리고 점근선 또한 변하겠네. x축이 2칸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y는 2라는 점근선이 생길 거고 그걸 그대로 올려서 그리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나요? 네, 그래서 y는 3의 x-1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2면서 지나는 점은 1,3이 된다라는 거. 이거만 그려줄 수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지나는 점 x에다 0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니까 여기가 3분의 7 되나? 요게 3분의 7.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나면 우리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정근선이 뭐라 그랬어? 2라고 그랬으니까 y값은 2보다 다 큰 값들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2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볼게. 2번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자, 요거는 우리가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y축으로 마산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y는 2분의 1 x 그래프를 그려보자.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0,1을 지나가면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함수로 그려지겠네요. 이게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 자, 근데 이거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점근선도 밑으로 3칸 내려와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0,1이 항상 지나갔는데 y축으로 마산만큼 갔으니까 0,2를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그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감소함수로 모양은 바뀌지 않으니까 요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치역은 y는 마3보다 어때야 돼? 항상 큰 값이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마3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 할 수 있으면 지수함수 기본 형태들은 다 마스터한 거야. 자, 그럼 이제 3번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 형태 알았으니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는 것들을 알면 되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 고등수학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x축으로 a만큼 갔다, y축으로 b만큼 갔다 이러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집어넣고 x축 대칭이다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었고 y축 대칭이다 그러면 x축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고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x, y의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는 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원래 마이너스 y인데 그걸 옆으로 옮긴 거니까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는 소리는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인 거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도 쓴다.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은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뀐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그럼 얘 또 또한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제 1번 봐볼게. 함수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얘는 일단 먼저 y는 4의 x제곱인 그래프를 평행 이동 먼저 하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3만큼 자,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y는 4의 x 플러스 2분의 1 되고 그 다음 더하기 3 요게 평행 이동한다 그랬지? 이걸 또 어떻게 해라? 대칭 이동해라. 그럼 대칭 이동하는데 어느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그럼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니까 부호가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요렇게 됐나요? 자, 이게 a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b랑 똑같다고 한 거니까 이걸 변형을 해야 되겠네. 지수끼리의 합은 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의 x제곱 곱하기 4의 2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다음 빼기 3은 그대로 쓰면 되고 자, 그러면 4의 2분의 1제곱은 2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라고 쓸 수 있겠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그럼 끝났네.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모양만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봐보자. 예제 2번도 그래프 주어지고선 미지수 값 찾아라 그랬어. 그러면 항상 지수함수는 어딜 지나간다 그랬어요? 0,1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요 y축과의 교점인 요 점이 1이겠죠.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요 a값, 요 점은 1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a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요 3이라는 애도 만나는 게 이렇게 b값이네. 그럼 b도 뭐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다. 그럼 b가 3일 때 쭉 올라가면 b에다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c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세제곱 돼서 27이라고 되겠죠. 자, 그럼 d는 c와 만나는 값이니까 d도 27이 되겠네? 끝났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라고 그랬으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27 더하기 27 얼마냐? 30에다가 28 더하니까 58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5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잘 기억해라. 그래프를 잘 기억해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일 테고 밑이 0이랑 1 사이면 감소함수일 테니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증가함수에서는 x값이 작으면 y값도 당연히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감소함수는 거꾸로 x값이 작으면 y값이 크게 나올 거고. 그거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기본 형태들은 해결이 될 거야. 그게 1번 문제 같은 것들이지. 1번 문제는 밑을 딱 봤더니 2네요. 그럼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려지겠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때나 0일 때의 값을 봤을 때 최대값은 0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그냥 x에다 마이너스 2,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y값을 먼저 찾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예요? 2의 1제곱 되는 거니까 2라고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럼 두 개 나온 것 중에서 8이 최대, 2가 최소 이렇게 되나요? 그래프 굳이 안 그려봐도 값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써도 되고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0에서 최대값 나오겠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최대값은 8이라는 거고 최소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갈게요. 자, 예제 2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1의 최대 최소 이랬어. 그럼 9라는 밑을 3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3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해서 지수함수가 2차 함수로 바뀌었다. 자,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꼭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니까 반의 제곱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주면 값이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자, 그럼 t-3의 제곱 마이너스 9랑 1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3,8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t에 관한 식으로 썼으니까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3의 x제곱의 범위는 3의 0제곱보단 크거나 같을 거고 3의 제곱보단 작거나 같겠죠? 요게 t니까 그럼 t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0제곱은 1일 거고 3의 제곱은 9니까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꼭지점을 봤더니 꼭지점의 t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자, 그럼 우리 뭐뭐 따지자 그랬어요? 그치, t가 1일 때 시작점, 꼭지점, 끝나는 점 이렇게 세 개 찾아서 이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랬었잖아. 그럼 t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2는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 t에다 3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t에다 9 집어넣으면 66에 36 마이너스 8이니까 28 이렇게 나오나? 그럼
28이 제일 크니까 얘가 최대가 될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최대값은 28,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예제 3번은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자, 밑은 1보다 작고요. 자, 지수를 봤더니 지수 자체가 2차식으로 돼 있네. 자, 그럼 이럴 때는 fx라는 애를 잡자. f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fx의 최대최소를 찾아서 우리 y의 최대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 x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모든 실수일 테니까 fx는 2차식, 2차 함수겠네? 그럼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테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이 같겠지. 자, 그럼 일단 꼭지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 플러스 9 빼기 7이니까 얼마야?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다. 그럼 x가 3일 때 최대값 2라는 애를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y의 최소값이잖아요. 당연히 y는 2분의 1에 우리가 fx 제곱으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밑이 2분의 1이네? 그러면 감소함수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럼 감소함수로 그려지면 전체 값이 최소값이 되려면 요 지수는 뭐가 나와야 한다? 최대가 나와야 된다 했던 거 기억해?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최대값 구했잖아. f가 3일 때 2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예제 4번. 예제 4번은 x범위가 주어져 있고 y는 3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자, 예제 3번과 예제 4번의 차이는 x의 범위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의 차이. 푸는 방법은 예제 3번이랑 똑같이 풀면 돼. 지수가 식으로 돼 있으면 fx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으로 잡고요. 여기에 꼭지점을 먼저 찾아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아이고 분수로 나오겠네 이거는.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요거 나오면 얼마야? 4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3 이렇게 되나요?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5, 4분의 13이네요. 자, x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예요. 꼭지점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마이부터 0까지 이 부분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0에서 나오겠네?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2의 값과 f0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f-2의 값은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거 분수니까 선생님은 그냥 요 앞에다 집어넣을래. 그럼 마이너스 2는 4, 2, 5, 10,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 3 요러고 나오겠네? 0일 때는 마3 요러고 나오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f의 최대값은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3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y는 3의 f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그럼 밑이 3이네요. 밑이 3인 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 그려지겠네. 그러면 fx가 최대면 전체 값도 최대가 될 거고 fx가 최소일 때는 전체 값도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y는 3의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y는 3의 마이너스 세제곱해서 얼마야? 27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지금 풀어봤던 지수함수 그래프 요 네 가지 형태가 있지. 요 네 가지 형태가 대표적인 지수함수 최대최소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기본 형태는 시작점, 끝점 집어넣어서 최대최소 찾는 거. 두 번째 유형은 t로 변형해서 푸는 거. 세 번째는 지수가 식으로 돼 있어서 지수의 최대최소를 찾은 다음에 전체 함수의 최대최소를 찾는 거. 그게 3번, 4번 예제의 문제겠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유형만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으면 지수함수 최대최소는 맞출 수 있을 거야. 이 네 가지 형태만 잘 기억해서 요 유형이 나오면 틀리지 않게 우리 공부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지수함수가 뭔지, 지수함수 그래프 성질들,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지금 했던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요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들의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할 수 있어야지 본인이 한번 쭉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자, 지수함수에서 방정식, 부등식이 남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내용이 길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으로 뺐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방송보다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해라? 체크했다가 하고 나서 꼭 다시 물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